1942년 8월 일본군은 과달카날에서 이미 미군과 전투를 진행 중이었고 호주 견제를 위해 뉴기니 최대 항구인 포트 모레스비 점령을 계획하고 험준한 산길인 코코다 트랙을 넘어서 전진하고 있었는데요. 일본군이 여기서 바다를 통해 대규모 상륙 작전을 펼치지 못한 이유는 1942년 5월의 사노해 해전과 6월의 미드웨이 해전에서 상륙부대를 엄호할 항공 전력이 많이 소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본군의 의도를 간파한 미군과 호주군은 전진하는 일본군을 견제하기 위해 뉴기니 끝자락의 미름만에 비행장과 기지를 건설하는데요. 일본군은 이 기지를 그냥 놔둘 수 없었지만 항공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것을 안 육군의 반대로 해군 육전대만으로 상륙부대를 구성해 미름만 기지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본군은 미름만을 지키고 있던 호주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1942년 9월 3일이) 지나자 일본군은 원래의 상륙 지점 근처까지 밀려나고 9월 4일에도 호주군은 계속 일본군을 공격하면서 천천히 동쪽으로 전진을 계속합니다. 9월 5일 호주군은 일본군이 점거하고 있던 와가와가 지역에 큰 전투 없이 진입합니다. 이때 호주군 전투기들이 일본군을 공중에서 공격하는 등 지상 병력을 지원했는데요. 호주군 전투기들은 이전에 일본군이 처음 서쪽으로 진격할 때부터 시작해 줄곧 일본군을 공격해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군은 가까운 분하구나 비행장은 계속 연합군의 공습을 당했었고 멀리 라바울에서 날아오는 항공기들은 날씨가 안 좋아 거의 대부분 되돌아가서 일본군은 과거 다른 곳과는 달리 항공기 지원 없이 불리한 싸움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9월 5일 밤 호주군은 일본군의 주력이 상당 부분 소모되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양쪽에서 큰 전투 없이 호주군이 계속 진격하고 있던 9월 4일 밤 일본 구축함 야요이가 미름만에 진입해 부상병 200여 명을 후송시킵니다. 여기서 일본 측은 상륙부대로부터 전황 보고를 다시 듣게 되는데요. 하루 전이었던 9월 3일 상륙부대에서 보내온 보고는 쿠레 5 육전대장 전사, 3 육전대장 중상에 생존 병력 560여 명에 전투 가능 병력은 200여 명, 그리고 전투 가능한 병사들도 너무 많이 지쳐 있어 지원병이 시급하다는 암울한 보고였는데요. 하루 뒤 구축함 야요이가 쿠레 제3육전대로부터 받은 통신은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쿠레 3육전대의 전투 가능 인원은 50명 이하로 줄었고 중대장 전원 전사의 생존 소대장은 서너 명으로 추측되며 부대의 자세한 현재 상황은 지휘부도 파악 불가하고 현재 수비는 하고 있지만 호주군이 공격을 가해오면 전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상태로는 지원 병력이 와도 전투는 불가하니 철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쿠레 3육전대 통신 기록을 보면 특이할 만한 점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의 모든 중상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3활주로에서 전투가 막 끝났던 8월 31일 아침 부상당한 일본군의 신음소리가 일본군 쪽에서 권총을 쏘는 소리가 몇 번 나더니 그대로 멈췄다는 호주군 기록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때 호주군은 일본군이 처치 곤란한 자기들 부상병을 사살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부상병은 생존 병사들의 손이 많이 가는 게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9월 4일 일본군 통신도 과연 중상자들이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아니면 일본군 스스로 처리해버린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싫은데 강요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중상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본군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이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할 만한 점은 발 상태가 안 좋아서 걸을 수 없는 일본군 병사들이 많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참호족이라고 일컬어지는 트렌치 풋이었습니다. 1차 대전 당시 참호 안은 습기가 많아서 병사들의 발이 항상 젖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발에 괴사가 일어나 많은 비전투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항상 발을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는데요. 미름만의 호주군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전투 지역이 항상 진흙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일본군이 가져온 경전차 2대도 결국 진흙에 빠져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름만 전투 지역의 이런 상태에 대해 일본군이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결국 일본군은 트렌치 풋으로 많은 병사들이 전투 불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9월 3일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일본군의 조직적인 저항은 끝이 났습니다. 일본군은 지체하지 않고 미름만을 쳐들어갔던 해군 육전대 병력을 배로 철수시킵니다. 일본군이 철수한 날은 9월 5일 밤으로 알려져 있고 호주군은 일본군을 전부 섬멸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미름만 전투에서 호주군은 167명 사망 또는 실종, 그리고 20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름만 전투에서 미군은 14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본군은 미름만 전투를 미름만에 있는 지명을 따서 라비 전투라고 불렀는데요. 일본군 인명피해는 호주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625명이 사망하고 311명이 부상을 입어서 사망자는 연합군의 3.7배, 전체 사상자는 2.5배에 달하는 큰 인명피해를 입고 패했습니다. 일본군은 이 와중에도 전쟁 범죄를 일으켜서 호주군 포로 36명을 학살하고 최소 59명의 민간인을 죽였으며 몇몇 원주민 여인을 성적으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미름만 전투는 태평양 전쟁 개전 이래 일본이 작전을 벌였지만 작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패퇴한 최초의 육상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미름만 전투는 불패의 일본군 신화를 미드웨이에 이어 깨트렸으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일본군에 패한 호주군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이러한 자신감은 연합군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1942년 9월 초에 끝난 미름만 전투의 결과는 코코다 트랙에서 싸우고 있는 호리이 토미타루 소장과 그의 부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코코다 트랙에서의 전투 진행 상황 계속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